만약에 우리가 월드컵에서 지면 끝인 경기다. 저는 선수를 반드시 넣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안녕하세요, 김진짜입니다. 오영규 선수가 터키 베식타스에서 3경기 연속골을 넣었어요. 폼이 절정입니다. 그리고 손흥민 선수 최근 경기들 보니까 여전히 날라다녀요. 자, 두 선수 모두 소속팀에서 원톱으로 활약 중이죠. 그리고 홍명보 감독도 지금까지 4-3-3, 3-4-3 다 원톱을 쓰는 시스템을 썼어요. 자, 그렇다면 4개월 정도 남은 월드컵에서 주전 원톱은 누가 돼야 될까요? 그 얘기 재밌게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알았을까? 고민되는 이유. 자, 아마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손흥민은 왼쪽 윙포워드도 되니까 손흥민 왼쪽, 오형규 원톱 그렇게 놓는 게 짱이겠네. 근데 또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왜냐면 현재 손흥민 선수 자체만 놓고 보면 원톱에 놓는 게 좀 더 나아요. 괜히 소속팀에서 원톱으로 뛰는 게 아닐 거예요. 자, 그리고 손흥민 왼쪽, 오형규 원톱을 쓰잖아요. 그러면 황희찬 선수를 또 못 써요. 아니 근데 대표팀에서 황희찬의 개인 능력으로 공격을 풀어나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그리고 좌희찬 손톱의 호흡이 너무 좋다고요. 그 둘의 케미가 작동하는 방식이 지금 LAFC에서 부안가랑 손흥민, 흥부 라인이 작동하는 방식이랑 비슷해요. 황희찬, 부안가 둘 다 돌파가 되고 마무리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소니랑 궁합이 딱인 거야. 자, 물론 황희찬을 오른쪽에 놔도 되죠. 근데 그러면 황희찬 선수의 영향력이 조금 줄어들 거고 이강인을 뺄 거냐고. 물론 이강인 선수를 미드필더로 놔도 돼요. 근데 이렇게 되면 손흥민, 오형규, 황희찬, 이강인 전체적인 밸런스가 너무 공격적이 돼요. 그러면 뒤쪽에 완전 수비적인 투보란치를 놔야 전체적인 밸런스가 잡힐까 말까인데 그러면은 이재성, 황인범 안 쓸 거예요? 애매하다. 결국 손흥민, 오형규 선수를 어떻게 쓸 거냐는 팀 전체의 조합, 밸런스까지 고민해야 되는 문제예요.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홍명보 감독도 지금까지 여러 가지 실험을 해본 거예요.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가장 최근에 A매치가 끝났을 그 시점에는 그래도 우리 대표팀의 플랜 A는 황희찬, 손흥민, 이강인이네 요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최근에 오영규 선수의 폼을 보면 오영규를 벤치에 두는 게 맞나? 너무 아까운데? 요런 생각이 들어요. 자, 그래서 결론은 뭐냐? 우리가 만날 상대에 따라 그리고 상황에 따라 조합이 달라져야 된다. 그러면 어떨 때 어떤 조합이 제일 좋은지 조금 딥하게 들어가 보자고요. 상대 수비 라인이 높을 때, 자, 우리가 월드컵에서 만날 상대가 전방 압박을 빡세게 해서 수비 라인을 올린다? 그러면 아무래도 손톱이 낫지 않을까 싶어요. 왜? 뒷공간 침투 능력 여전하니까. 자, 물론 오영규 선수도 뒷공간 침투 잘해요. 마무리도 돼요. 그리고 최근에 경기 보면 예전보다 더 빨라진 것 같아요. 하지만 손흥민 선수의 침투 속도가 아직까지는 더 빨라 보입니다. 요거를 조금 더 딥하게 들어가면 두 선수의 뒷공간 침투에는 조금 차이점이 있어요. 뭐냐면 오영규 선수는 원톱 자리 가운데에 있다가 측면 대각으로 쓱 빠져서 받는 움직임을 자주 보여요. 하지만 손흥민 선수의 침투 목적지는 조금 더 중앙 지역 쪽입니다. 그게 무슨 의미냐? 손흥민 선수의 스피드가 더 빠르다는 얘기예요. 왜 그러냐? 오영규 선수처럼 대각으로 빠져서 볼을 받는 건 상대 입장에서 그렇게까지 큰 위협은 아니에요. 왜? 일단 사이드로 빠지니까 골 넣으려면 가운데로 또 와서 수비를 한 번 더 뚫어야 되니까. 물론 사이드에서 최근에 그 빨래줄 슈팅처럼 골을 넣어버리면 할 말은 없어요. 근데 그런 일이 흔치 않죠. 기본적으로 사이드로 빠지는 거니까 그냥 센터백이 쓱 따라가고 풀백은 안으로 들어오고 이렇게 좀 비교적 편안하게 대처를 해요. 자, 그런데 손흥민 선수는 중앙 지역의 뒷공간으로 침투를 더 자주 합니다. 자, 그러면 상대 입장에서는 어때요? 로페스가 한 번 제대로 들어가면 골이에요. 너무너무 위협적입니다. 센터백들은 스프린트 120%로 하고요. 또 볼이 중앙으로 들어가니까 골키퍼도 팍 튀어나와서 자르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공격수의 스피드가 정말 빠르지 않으면 요 볼을 받기가 힘듭니다. 근데 손흥민 선수는 여전히 빨라요. 그래서 이 볼을 받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어시를 하거나 마무리를 하죠.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상대가 수비 라인을 높인다, 손톱을 놔서 중앙 지역의 뒷공간을 더 다이렉트하게, 더 위협적으로 공략할 필요가 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물론 오현규, 조규성 이런 선수들도 중앙 뒷공간에 침투해서 골 넣은 적 있어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빈도입니다. 손흥민 선수가 더 잦다는 거죠. 자, 그리고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어요. 상대가 라인이 높을 때 오현규 원톱에 놓고 소니를 왼쪽 윙 포워드처럼 써도 소니의 스피드를 중앙 지역 뒷공간 침투하는데 활용할 수 있지 않나? 맞습니다. 또 그게 소니가 프리미어리그 득점왕 할 때의 역할이었고요. 근데 문제는 그때 당시에 소니가 케인이랑 같이 뛰었다는 거예요. 케인이 원톱 자리에 있다가 쓱 내려와. 그러면서 공간을 만들어줘. 그러면 손흥민이 침투해. 케인이 볼 받아서 기가 막힌 스루 패스 찔러 넣어줘. 그게 그 작동 방식이었거든요. 근데 오영규 선수는 케인이랑 스타일이 다르죠. 물론 내려가서 볼 받을 때 있어요.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원톱 자리에 많이 머무르면서 본인이 직접적으로 득점을 노리는 스타일이라고요. 근데 오영규가 그 자리에 머무르면 소니가 거기 들어가기가 애매해요. 겹치잖아. 그러니까 사이드 쪽으로 좀 빠질
수밖에 없다고요? 그러면 우리가 소니의 장점을 100% 활용하지 못할 수 있다. 그리고 그럴 때 손톱이 또 짱인 게 뭐냐면 쓱 내려가서 볼을 받아요. 일로 가는 척하면서 요로 받아놓는 시그니처 터치 있죠. 그거 한 다음에 돌아서 그리고 본인이 쭉 끌고 갑니다. 그러면 일단 역습 속도가 확 높아집니다. 그리고 제낀 다음에 바로 측면으로 전개하지 않고 자기가 갖고 중앙 포켓 공간으로 들어가요. 그리고 양쪽 사이드의 선택지를 다 열어놔. 마지막까지 상황 보다가 패스 줘. 그럼 득점이야. 축구 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상대 공격수가 요런 플레이를 한다? 너무너무 무섭습니다. 맞기 진짜 힘들어요. 상대 수비 라인이 낮을 때는 오형규 원톱이 조금 더 낫지 않을까 싶어요. 오형규 선수의 최대 강점이 뭡니까? 크로스가 낮고 강하게 올 때 그거 밀어 넣는 거예요. 마치 먹잇감을 잡아먹는 맹수 같다고요. 그리고 크로스 높이 오는 거 헤더도 좋아요. 상대 센터백이 잡고 있어도 힘으로 뿌리쳐서 갖다 박는다고. 오형규 선수가 키가 되게 작아 보이는데 187입니다. 자, 그리고 키가 그렇게 큰데 아크로바틱한 동작도 돼요. 그리고 등지는 플레이도 돼요. 또 박스 안에서 순간적으로 볼이 굴절되거나 골키퍼가 막은 거 세컨볼 떨어지거나 그럴 때 그 볼에 대한 반응 속도가 아주 좋습니다. 그러니까 오형규 선수는 상대가 수비 라인을 내려서 박스 안이 복잡할 때 가장 빛날 수 있는 선수예요. 자, 근데 손흥민 선수는 어때요? 박스 안이 복잡해지면 본능적으로 밖으로 빠져나옵니다. 그리고 짧게 연계한 다음에 스루 패스 넣거나 사이드에 빠져서 크로스를 올려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죠. 상대가 수비 라인 내리면 오현규 원톱 받고 손흥민 왼쪽에 두면 되겠네요. 맞습니다. 그것도 좋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상대가 수비 라인을 내린다? 그러면 양쪽 윙어가 더 대놓고 돌파를 해서 균열을 일으켜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황희찬, 양현준 이런 선수들 박아놓고 손흥민 선수는 9번도 아니고 10번도 아닌 한 9.5번 그리고 프리롤 그러면서 여기저기 막 돌아다니면서 연계하고 수루 패스하고 중거리 슛 간간히 때려주고 또 패스 주는 척하면서 돌파하고 이런 식으로 균열을 만들어내면 베스트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또 합니다. 아무래도 윙에서 자꾸 돌파 시도를 하면 거기에 협력 수비가 붙을 거고 그러다 보면 중앙에 공간이 날 거예요. 그러면 손흥민, 이강인이 중앙에서 뭔가를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상대가 수비 라인을 내린다? 그러면 오현규 선수도 빠따 좋잖아요. 그러니까 손흥민이랑 수직적인 스위칭 해갖고 가끔 박스 밖으로 나온 다음에 빠따로 때려도 좋죠. 우리가 전방 압박을 해야 할 때 자, 상대팀이 만약에 우리가 얼마 전에 만난 브라질처럼 후방에서 볼을 엄청 잘 돌린다? 그러면 전방 압박을 하는 게 오히려 승률을 낮출 수 있어요. 괜히 체력만 빼고 상대가 풀어 나왔을 때 찬스를 내줄 수가 있거든요. 근데 상대가 뒤에서 볼을 잘 못 돌린다? 그러면 전방 압박 빡세게 해가지고 거기서 뺏어가지고 바로 슈팅 마무리하면 좋겠죠. 그리고 마무리를 못하더라도 우리가 볼을 많이 만지면서 상대를 힘들게 할 수 있다고요. 그럴 때는 전방 압박이 승률을 더 높일 수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전방 압박을 해야 될 때는 아무래도 손톱이 낫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면 엄청난 스피드로 엄청나게 넓은 지역을 커버하니까. 이 살벌한 전방 압박은 소니의 또 다른 트레이드 마크라고 생각합니다. 뭐 양발 감차, 프리킥 이런 거랑 더해서 소니의 압박이 좀 특별한 게 다른 공격수들은 상대 골키퍼를 압박할 때 가다가 속도를 늦춰요. 그냥 그 골키퍼가 킥을 하게 만드는 거에 만족을 한단 말이죠. 근데 소니는 속도를 유지합니다. 진짜 그 볼을 뺏을 것처럼 달려가요. 그러면 골키퍼 입장에서 정말 부담스럽거든. 킥이 미스가 많이 나거든. 그러면 그걸 주워 먹어서 또 골 넣을 수 있어요. 물론 오영규 선수도 전방 압박 열심히 합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손흥민 선수의 압박력이 조금 우위에 있지 않나 싶어요. 그리고 손흥민 선수 옆에다가 이재성 선수까지 붙여놓으면 우리가 전방 압박을 해야 될 때는 최적의 조합일 수 있죠. 근데 대신 오영규 선수는 밑에까지 쭉 내려와서 수비 가담 해주는 게 일품입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우리가 세트피스 수비할 때 있죠. 내려가서 헤더 박아주는데 그게 그렇게 또 든든할 수가 없어. 중원 숫자가 안 맞을 때. 자, 만약에 우리 중앙 미드필더의 숫자가 상대 미드필더보다 적거나 같을 때 이럴 때는 손톱이 낫지 않을까 싶어요. 왜? 자꾸 내려와서 중원의 숫자 늘려주잖아요. 연계해서 풀어주잖아요. 그리고 우리 센터백이 볼을 잡았을 때도 우리 미드필더들이 다 물려있다? 그럴 때 손흥민이 탁 내려와서 사이 패스 받아가지고 돌아가지고 거기서 공격이 풀리는 경우가 진짜 많아요. 자, 근데 만약에 우리 중앙 미드필더 숫자가 상대보다 많다? 그러면 오영규 원톱 가도 되죠. 왜냐면 원톱이 굳이 내려올 필요 없거든요. 그냥 전방에 머물러서 상대 3백 고정시키고 박스 안으로 들어가는 볼을 득점하는 데 집중하는 게 더 좋을 수도 있어요. 초강팀을 만났을 때 자, 만약에 우리가 우승 후보인 초강팀을 만났다. 그러면 아무래도 우리한테 오는 찬스가 엄청 적겠죠. 그 몇 안 되는 찬스를 반드시 살려야 된다고. 그러면 아무래도 원톱의 손흥민이 조금 더 낫지 않을까 싶어요. 물론 오영규 선수의 결정력 말이 안 되지만 손흥민 선수의 골 전환율, 슈팅당 득점이 되는 비율은 진짜 여전히 말이 안 되기 때문에. 그리고 상대가 초강팀이면 우리가 아무래도 내려서서 수비를 할 텐데 그럴 때 손흥민을 왼쪽에 박아둔다? 그러면 수비하느라고 너무 지칠 거고 또 역습 나가야 될 때도 위치 자체가 너무 낮기 때문에 그 장점을 100% 활용하기가 힘들죠. 그럴 때는 손톱 놓고 간헐적으로 역습해서 한두 번 오는 찬스 마무리하기. 그런 방식이 좀 더 낫지 않을까 싶어요. 우리가 지고 있을 때 자, 우리가 지고 있다. 그래서 골을 빨리 넣어야 된다. 그럴 때 뭐 상대가 내려서서 버스를 주차할지 아니면 뭐 정상적으로 할지 모르겠지.
하지만 어찌됐든 지고 있는 상황이라면 저는 오현규 선수를 반드시 넣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 오현규 선수가 경기장에 들어오면 분위기가 바뀝니다. 일단 눈이 이글이글거려요. 그리고 바지를 한쪽만 올리죠. 허벅지가 화나 있죠. 뭐랄까 그 전체적인 비주얼에서 내가 이 경기의 판도를 한번 바꿔보겠다라는 굳은 의지가 느껴집니다. 그러면 그게 우리 팀원들한테 전염이 되고 상대 선수들을 불안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오현규 선수 자체가 어려운 순간에 클러치 능력을 보여준 적이 여러 번 있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월드컵에서 지면 끝인 경기다. 그리고 1점 차로 지고 있고 시간이 얼마 안 남았다. 그러면 오현규에 더해서 조규성, 이재성까지 박스 안에 넣고 왼쪽에서 손흥민, 오른쪽에서 이강인 무한 크로스 올리는 게 또 방법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기고 있을 때, 우리가 이기고 있는데 시간이 얼마 안 남았다. 그리고 홍명보 감독이 수비적인 운영을 하면서 점수를 지키려고 한다. 그러면 전방에 손톱 놓는 게 낫지 않을까 싶어요. 왜? 손, 나, 골. 손흥민이 나가면 골 먹힌다. 손흥민이 없으면 뒷공간에 대한 위협이 줄어들죠. 그러면 상대 선수들이 슬슬 공격 가담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더 수비적으로 해야 돼요. 계속 그렇게 두드려 맞다 보면 실점 확률이 확 올라갑니다. 손톱을 앞에 놔야 돼요. 그래야 최소 2명은 묶어둘 수 있고 간헐적으로 뒷공간 노리면서 상대가 100% 공격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여차하면 그거 역습 마무리 해가지고 경기 완전 끝내버릴 수 있죠. 투톱은 어떨까? 제가 이 영상에서 맨유의 수석 코치 스티브 홀랜드를 다뤘죠. 그분의 전술적 철학이 뭐였어요? 1번 팀에서 제일 잘하는 재능들을 뛰게 한다. 2번 그들에게 최적의 역할을 준다. 그 철학에 입각하면 손흥민, 오현규 투톱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손에게는 자유로운 9.5번 역할을 줘야겠죠. 그리고 오현규한테는 정통 9번 역할을 줘야 될 거예요. 자, 물론 오현규 선수가 그간 손흥민 선수랑 합이 잘 맞았던 케인, 부안가 요런 스타일하고는 조금 다르긴 합니다. 근데 대표팀에서 그 투톱의 시너지가 어떻게 날지 조금 더 진드건이 보고 싶긴 해요. 자, 물론 그 투톱을 쓰려면 나머지 자리를 어떻게 조합할 거냐, 그게 또 문제가 되긴 하죠. 개인적으로는 우리 대표팀이 어차피 3백을 하나의 플랜으로 가져갈 거라면 지금까지 해왔던 3-4-3 말고 3-5-1을 써봐도 좋을 것 같아요. 투톱이잖아. 그리고 그렇게 되면 우리 3-4-3 때 문제가 뭐였어요? 중앙 미드필더 2명이라 중원 싸움에서 맨날 밀렸다고요. 근데 3-5-2는 중미가 3명이죠? 중원 싸움 돼요. 그러니까 테스트 해볼만해. 물론 3-5-1을 쓰면 황희찬 같은 윙포워드, 윙어를 못 쓸 수 있어요. 근데 뭐 또 그거는 조정하기 나름이에요. 그냥 윙백 자리에 황희찬을 받고 공격할 때는 요렇게 움직이면서 윙어처럼 공격해도 됩니다. 또 황희찬 뒤쪽에는 공격 안 나가고 수비에만 집중하는 선수를 놓으면 그 밸런스가 맞춰질 수 있어요. 그게 잘 되면 황희찬, 손흥민, 오현규의 위력을 다 활용할 수 있는 거니까 진짜 좋을 수 있죠. 실험을 해볼만 하다고요. 아, 근데 여기서 언제적 3-5-2예요? 2002년입니까?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는데 작년 챔스 결승 인테르 3-5-2. 그러니까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 선수들을 얼마나 잘 배치해서 적절한 역할을 주느냐가 중요한 거죠. 네, 오늘은 이렇게 손흥민, 오현규 선수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오현규 선수가 2022년 카타르 월드컵 때 최종 엔트리 외에 예비 선수였죠. 그래서 훈련 파트너로서 형님들 열심히 도와주고 그랬었는데 4년이 지나서 손흥민 선수와 원톱 경쟁자가 됐습니다. 오현규 선수가 이강인 선수랑 동갑이거든요. 그리고 또 군대를 갔다 왔습니다. 일찍. 앞으로 터키에서 더 잘해가지고 빅클럽 갔으면 좋겠습니다. 손흥민 선수도 지금 폼을 계속 이어나갔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다른 선수들도 절대 다치지 말고 진짜 풀 스쿼드로 월드컵에 나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또 다음 축구 컨텐츠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